안녕하세요. 톤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행복을 들어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이 교육의 오늘로서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본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1강부터 순차적으로 다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1강부터 순차적으로 듣길 바라고요.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난편 1강과 2강, 1강은 마음 챙김은 뭐예요? 자기주도 혁신의 길이다라는 거고, 2강은 비즈니스에서 마음 챙김, 오늘 세 번째 3강은 업무 스트레스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챙김 리더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우리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를 통해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 부분들이 본가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서 뭐예요? 개인의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져 나가자라는 거죠. 그 궁극지 목표가 바로 뭐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로 가자라는 것이 우리 마음챙김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본교육의 세 번째 목표는 바로 뭐다? 이런 마음챙김 리더십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의 멤버 회원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 교육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회원으로 오셔가지고 매주 있는 마음챙김 줌교육 그리고 1대1 코칭 그 다음에 외부의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할인받는 그런 혜택을 경험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원으로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교육 들어가기 앞서 항상 그렇듯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먼저 구독, 알람, 그 다음에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꼭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미리 눌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제 소개는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동안 그 기업체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2010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리더십, 그 다음에 성과 관리,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코칭 관련된 강의와 코칭, 그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라는 MBSR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명상이라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가져나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 변화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육이 마음에 드시면은 우리 마명코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교원 꼭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코치골뱅이 통코칭닷컴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3강 업무 스트레스와 마음 챙김. 예. 우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떼어낼 수가 없죠. 그죠? 제가 1강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직장이 행복하기 힘든 건 뭐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우, 벌써 그죠? 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참는다. 그냥 넘긴다. 화를 낸다. 분노를 느낀다. 뭐 또는 뭐예요? 많이 먹는다. 또 수다를 들어서 푼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 또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잘 못 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스트레스를 또 푸는 방법이 개인 나름에 가지실 텐데요. 그러한 방법 외에도 이 명상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그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조금만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감소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특히 직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일가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원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마음 챙김 방법,
대표적으로 자기 마음챙이, 타인 마음챙이 방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면이 좀 암울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 전이죠. 그죠? 2011년 5월 달인가요? 그때 아마 우리 네이버에 다니는 직원, 간부, 뭐 팀장급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회사 근처에서 집 근처이기도 하고, 자택 근처에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쵸,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 또는 그걸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난다라는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의 충격적인 부분들은 네이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일하기 좋은 직장,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다닌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게 처음엔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 뉴스가 저한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회의 이런 데서 인격 모독 발언이라든지 욕을 했다라든지, 뭐 심지어 뭐 엎드려 뻗쳐 시켰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왔습니다. 그죠? 왜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자괴감까지도 막 들었다라는 거하고, 개발자분이었는데 대기 개발자분들이 어, 그, 이 가해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임원이었다라고 지금 거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분이 상당히 일상생활에서도 욕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어떤 직군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발언들, 또 동료들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스트레스의 상황과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나의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좀 살펴봤잖아요. 그죠? 바로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대한 실적인 압박감, 우리 앞에서 봤던 네이버의 그 간부 사원들,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임기쯤에 달했을 때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음의 순간까지 많이 고민하게 나는 부분들인데, 그걸 결정해야 됐던 것들은 그 임계점을 넘어갔다는 부분들이고, 일상시에 우리가 작게라도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순간순간으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거죠.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 스트레스를 받아들인 나의 그런 마음, 감정과 생각, 그러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임계점에 갔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스트레스는 뭐다? 압력이나 요구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특정한 반응이라고 할리 셀리의 박사가 처음으로 말했고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오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다? 자기 내부 외부 환경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스트레스라는지, 어떤 그 내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예요? 뭐 소화불안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병으로도 막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것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내가 스트레스 하면서 내 감정이 어떻구나, 내 사기라든지 인간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모멸감, 그런 어떤 폭압적인 그런 환경들이 더욱더 나를 정복시키고 궁지로 몰아나가는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들을 더더더 밀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알아차리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것이 그냥 자동 반응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화를 내거나 술이나 폭음을 해나가는 순간순간에 넘어갈 수 있죠. 뭐예요? 점점점 정축돼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고, 아, 그런 인간 모독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을 때 조금 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쵸,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죠? 그 상대방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화를 낸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나 스스로는 뭐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감정을 느끼는 부분들에서 뭐다?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라고 인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율반응, 깨어있음, 선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이 자율반응이 바로 마음챙김이 되는 거고, 그 마음챙김이 먹는 것이 바로 마음 놓침 또는 자동 반응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시 먼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 챙김해 나갈 것인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알아차리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편한 자리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정자에서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럼 손뼉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 알아차림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양발바닥은 바닥에 딛고 양손은 무릎에 올리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때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 숨이 나아간다라고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이 유쾌하지 않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걱정되더라도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이 사람에 의할 수 있고 어떤 일일 수 있고 또는 외부 환경이나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 그럼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과 걱정을 느낄 수 있고, 화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는 무기력하거나 좌절하는, 자포자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제3자의 관점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나의 반응 모습들을 3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나 타인이나 그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감각과 감정, 느낌, 생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나의 그런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을 내려놔 봅니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듯이 그런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 후 하고 내려놓습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껴졌던 불안이나 염려, 좌절이나 걱정, 자포자기의 그런 느낌들을 훌훌 드러내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물끄러미 바라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손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다시 손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을 알아차려요. 자, 지금까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의 알아차림에 대한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일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마음 챙김을 통해서 스트레스 속에 반응하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알아차림 명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손뼉소리와 함께 마음 챙김 명상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네, 자, 이제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시선을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서 한쪽이 아닌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천정을 바라보면서 이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네,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자, 스트레스에 대한 알아차림. 스트레스는 자체만큼이나 조금 무거운 명상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스트레스를 떠올리는 것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편치 않는 또는 불안이나 염려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트레스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직면하는,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스트레스는 내가 아니다라는 알아차림, 스트레스는 내 감정인 것이고 그 감정이 일어났다가 머물다 사라져가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화를 내는 상대방에 대한 알아차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애의 마음을 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차려내고 스트레스 또한 내가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알아차림 명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신다면 좀 더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주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수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수련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특히 스트레스 또는 비즈니스 상황 자체가 보면 여기 있죠. 원이 동그라미가 3개 있죠. 그죠? 하나는 나의 원이 있고 상대방 타인의 원이 있습니다. 또 나를 둘러싼 조직이나 환경, 이런 외부 환경에 또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그걸 또 나의 존재를 또 인식하고 존재 인식하는 건 뭐예요? 그 감정에 쌓여 있는 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의 어떤 인식을 해 나가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자애를 키우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자애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업무 상황에서의 마음챙김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야? 이런 돌발 상황, 위기나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놀라는 부분이 갑자기 상사가 막 화를 낸다라든지 어떤 회의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부분이죠. 그럴 때 막 감정이 막 나도 막 북받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다? 먼저 내한테 스트레스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화나 이런 감정들이 어, 내 혼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변에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화를 내는 저 사람이 내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있어서 내한테 하는 것인지 그 하나의 상황으로서 나한테 그런 뭐 화풀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인지 그런 서로의 연관성을 알아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또는 부모가 화를 낼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그 화라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또는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에도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원인이 촉발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만 아닌 것이죠.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조직 상황에서는 뭐야?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조직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또는 관리자나 매니저나 리더분들은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화를 내는 그 사람들을 먼저 뭐예요? 알아차리고 이해해 나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급박할 것인가라고 알아차리고 인식해 나갔을 때 자해의 마음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화를 낸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화를 내지만 또 그 마음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하고 우리가 염원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 챙김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자의적인 마음 챙김을 가져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랑을 또 들어서 내 자신의 마음도 알아차리는 것이고 존재를 인식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알아차림. 그리고 그 순간에서 뭐야 순간 마음을 멈추고 그 상황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뭐예요? 마음 챙김을 통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명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뭐야?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순간 멈춤을 통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 전체의 상황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투에서 아까 우리가 호흡이라 알아차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할 그 자동 반응, 뭐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울분이 일어나거나 뭐 울거나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이 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알아차리는 거고 그 화를 내는 상대방 또는 그런 환경들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뭐다? 화를 내는 상대방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가 우리 조직들이 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 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즉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멈춤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인격 모독적인 행동이란 부분들에서 제3자적인 발언에서 내 자신 속에서 화를 냈다라는 화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스스로에게 뭐야 자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자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에게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좀 더 이타적인 대응을 될 수 있는 것이죠. 화를 받는 부분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내가 다시 승화를 시켜서 자애와 평화, 안정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미안해서 화를 못 내는 그러한 마음챙김의 태도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어떤 화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저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고 견뎌으로써 나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나가는 거죠. 화에 대해서 아무런 화를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한해지는 거죠. 아, 내가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거지? 화를 내는 자신이 더 뭐야? 더 미안한 느낌을 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되는 것이죠. 아, 상대방이 얼마만큼 또 힘들어할 것인가 되는 거고, 내 스스로도 화가 나는 내 마음도 마찬가지 다스리는 일으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화를 일으키는, 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나 자신의 마음, 그리고 화를 내는 상대방에 대한까지 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화를 내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이 열받아 더 화를 낸다.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화를 내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대화로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화로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떻게 마음 챙김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그 업무에 대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챙김할 것인가, 상황, 나 자신,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과 자비의 마음, 자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우리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우리 마명코 회원으로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coach골뱅이통코칭닷컴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매주 하는 우리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마음챙김 리더십 강의, 줌 강의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1:1 코칭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할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계좌를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선착순 10분에게는 6개월 동안 무료이니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신청해 보시고 별로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 리더십을 같이 공부하고 또는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